오늘의 제일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에이전트라는 게 기업에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에서 이런 강의들도 합니다. 에이전트가 팀원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AI가 조직 경영 전략을 새롭게 바꾸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변화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될까요? 저는 AI랑 열심히 놀고 있는 김덕진입니다. 그죠? 이러고 있죠, 이러고. 제 AI 2024 책 표지와 함께 찍은 건데, 저는 이렇게 AI랑 열심히 놀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AI디아에서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죠. 그 덕분에 책을 많이 썼죠. 제 채널이니까 보통 강의 때는 이렇게 자랑하네요. 저희 채널이니까. 저 AI 2025 7세 찍었고요. 24 16세 찍었고요. 챗봇 2025 6세 찍었고 등등등 해서 지금까지 누적 한 7만 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용서 대담집 등등 찍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만 미리 스포를 드리는데 아마 이번 달 안에 신간이 나옵니다. 또 신간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제목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내용은 거의 저희 이 AI디아에서 했었던 다양한 툴들을 쉽게 쓸 수 있게, 특히나 최근에는 이른바 에이전트 기반의 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기반의 툴들을 쓰면서 또 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수준에서 좀 접근할 수 있게 좀 입문서로 또 하나 써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실은 이제 에이전트 하면 뭐 MCP라든지 A2A, 뭐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이런 키워드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루면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조금 가볍게 AI 또 에이전트가 이렇게 오는구나 정도로 일단은 좀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큽니다. 왜 부담감이 크냐면,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워낙 또 전문가분들이 많으셔가지고 AI 책을 어느 수준으로 내야 될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쉽고 재미있게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좀 내보려고 합니다. 자, 강의 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이거예요. AI가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인다. 저와 함께 이 채널에서 같이 놀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써봐야 알죠. 써봐야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쓰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 쓰는 게 쉽죠. 쓰는 게 쉬우니까 어떻게 돼요? 써보면 느끼게 되는 거죠. 되게 컨텐츠라는 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나오는 생성형 AI들이 약간 컨텐츠 비즈니스의 느낌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유튜브를 아무리 들어봤자 유튜브가 그렇구나라는 것보다 유튜브를 봐야 알잖아요. 비슷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놀이기구도 보는 거 말고 타봐야 알잖아요. 비슷하게 AI를 써본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제가 챗GPT 까세요 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도 됩니다. 이 녀석 덕분에. 그죠? 우리가 많이 해본 지브리. 이 지브리가 진짜 중요하죠? 왜 지브리가 중요할까요? 이 지브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우리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이 그림 그리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사용자가. 챗GPT가 처음 나오고 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100만 명 돌파하는데 5일 걸려서 전 세계가 놀랬었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AI가 실제로 우리에게 도입됐을 때 이제 AI가 아니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서비스들, 웹 서비스 중에 제일 빨리 100만 명 돌파했던 게 인스타그램이었는데 그게 2달 반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챗GPT가 나오자마자 5일 만에 회원수 100만을 돌파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거 뭐야? 이런 서비스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지브리 그림 그리기 기능 나오고 나서 1시간 만에 100만 명이 더 늘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샘 알트먼이 이게 뭐야? 이제 정말 어이가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건 원래 작년까지 오픈 AI 챗GPT 사용자가 맥스로 잡으면 3억 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 그리기 기능이 나오고 어떻게 됐느냐? 8억 명 넘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숫자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 서비스가 한 3억 명 정도 사용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8억 명을 돌파해서 거진 10억 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AI 그림 그리기 덕분인지 몰라도 챗GPT를 설치한 사용자가
17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죠? 한 번이라도 설치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뭐 월간 사용료는 좀 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사람들이 깔아보고 써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써보기 시작하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AI로 뭐 이것저것 해보고 있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거는 명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죠? 이런 것도 이제 그린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챗GPT가 그린 영수증입니다. 야, 그죠? 챗GPT한테 영수증 그려달라고 그러면 이런 정도 수준까지 그려준다는 겁니다. 구겨지는 것까지. 이걸 갖고 그죠? 뭐 사기에 악용하니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한창 이슈가 됐었죠. 저도 그렸지만 이거 뭐였는지 저희 시간에는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갔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 아들로 제가 이모티콘 만든 거죠. 저희 아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아들을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줘.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만들어준 걸로 여기에 있는 캐릭터 셋 주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이모티콘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를 내가 그래 카카오 이 이모티콘으로 등록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죠? 안타깝게 이미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래서 챗GPT로 만든 이모티콘은 카톡에서 팔라고 해봤자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참고로 제 지인 중에 이제 지인의 지인이죠. 이게 지인이 카카오에 좀 이제 그 높은 직급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는데 이거 통과하는 게 진짜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 두 개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 꼼꼼하게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진 않겠지만 뭐 계속 도전해 보시는 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AI를 우리가 써보면서 변화하는 건데 3년간의 이 챗GPT와 우리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첫 번째는 답변을 한다는 것만으로 놀라웠던 시대가 2023년. 그래서 우리가 챗GPT가 답변을 하네. 신기하다. 라고 했던 게 2023년입니다. 2024년에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받아내는 걸 바라봤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서승환 대표도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프롬프팅 하는 거 막 이런 거 그죠? 막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이게 2024년이고 올해 2025년은 사람들이 그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가 알아서 해. 의도에 따라서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부르고 있죠. 생성형 AI가 제너러티브 AI고 퍼셉션 AI라고 하는 건 인지하는 AI인데 제가 비유를 한번 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리면 쉽게 말하면 햄버거에 비유를 하면 이미지 사진 던져주고 이거 뭐야 물어봤을 때 햄버거예요 라고 인지하는 게 퍼셉션 AI 그죠? 뭐 이미지뿐만 아니라 소리도 인지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햄버거 그려봐 이랬더니 햄버거를 아주 먹음직하게 그려주는 게 제너러티브 AI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 배고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AI가 제가 햄버거 배고프시다니까 인터넷에서 햄버거 주문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지가 인터넷 사이트 켜가지고 햄버거 주문하는 게 에이전틱 AI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제로 배달을 갔는데 음식점에 갔더니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봤더니 사람이 패티 굽고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 패티 굽고 있는 게 피지컬 AI죠. 드디어 피지컬 AI 끝판왕이 요즘에 이제 집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 아세요? 제가 CES 갔을 때 제일 놀랍게 본 것 중에 하나인 로보락의 팔 달린 로봇 청소기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저랑 같이 이제 방송했었던 오목교에서도 리뷰를 했는데 이 로봇 청소기에 이 팔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얘는 이런 서비스까지 만들었어 했던 게 뭐냐면요. 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양말이 있잖아요. 그럼 양말 얘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양말을 집어서 가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매뉴얼 컨트롤이 된대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여기에 조이스틱 같은 게 있어요. 화면에.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를 이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뒤로 하면 로봇 청소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그럼 팔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 오목교는 벌써 뭘 했냐면 자기 누워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팔로 과자 집어가지고 먹는 거 하더라고요. 야, 정말 세상 그럴 뻘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AI가 진짜로 몸이 있는 우리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로봇 청소기 역시도 피지컬 AI인 거죠. 그런 녀석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궁극적인 로봇은 더 있다 올 거지만 당장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트 AI라는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는요 다가오는 미래이자 이제 온 미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키워드가
언제 먼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냐면 2023년 11월이에요. 그때 빌 게이츠가 이메일 하나 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에 반응하고 사용자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에이전트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자, 이때 에이전트를 했지만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 2023년에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 내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이거 마우스 나왔을 때만큼이나 엄청난 큰 변화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5년이 걸릴 줄 알았더니 5년이 아니라 2025년, 그죠? 2년 된 거잖아요. 2023년, 2024년, 2025년. 3년인가요? 아니죠. 2023년 11월에서 2024년, 2025니까 아직 정확하게 2년도 안 됐네요. 2년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뭘까요?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어요. AI가 기존에 챗GPT 같은 녀석은 답변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자연스러운 언어를 통해서 의도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추론과 적절한 컨텍스트를 향해서 계획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게 뭘까요?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클로드에서 MCP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그게 챗GPT에도 들어갔죠.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클로드 데스크탑 버전. 컴퓨터에 클로드 데스크탑 버전을 깔 수 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럼 얘한테 명령을 주면 엑셀을 얘가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글을 얘가 쓸 수 있어요. AI 서비스한테 우리가 뭐 해줘 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클로드 서비스 안에서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거나 엑셀을 띄워서 뭔가를 쓰는 것 같이 도구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구를 쓰고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것 비슷하게 실제로 움직이는 형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보면 기존에는 AI가 그냥 단순히 툴이었는데 요즘에 우리가 AI 어시스턴트라고 얘기를 하죠. AI한테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툴이라고 했던 거는 아주 전통적인 챗봇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메뉴 누르면 나오는 녀석들이었는데 이제 어시스턴트와 에이전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기본적인 게 오퍼레이터. 아마 저희 실제 이 AIDR 열심히 보신 분들은 제가 오퍼레이터랑 노는 거 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날 거예요. 실제 챗GPT 오퍼레이터가 어디 있어요? $220짜리에만 있는데 안타깝게 지금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 계정이 이상해져가지고 $220짜리가 풀렸어요. 지금 $22짜리라 $22짜리에서는 오퍼레이터를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가집니다.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용자님은 오퍼레이터를 쓰기 위해서 챗GPT 프로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로. $220 비싸. 그래서 옛날에 캡처해놓은 화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여행 가고 싶어. 이게 야놀자 이렇게 있어서 야놀자한테 다음 주 토요일에 2명을 숙박할 수 있는 이거 저희 방송에서 했었던 거죠. 호텔을 예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숙소를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쫙쫙쫙쫙쫙 해주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러브 호텔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녀석이 계속 똑똑해지죠. 저희가 한창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같이 만든 컨텐츠예요. 이 AIDI에서도 몇 번 했었지만 조금씩 똑똑해지는 AI 에이전트의 마누스라고 하는 녀석으로 우리가 게임도 만들어보고 막 별의별 거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누스를 갖고 뭐도 했어요? 제가 홈페이지도 만들었죠. 홈페이지도 만들어가지고 와 놀랍다. 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젠스파크도 그렇고 별의별 녀석들 이런 것들 이제 다 해주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에 파일 주고 나서 재무성과 대시보드 만들어줘. 그리고 이런 거 만들어주는데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한 2달 전, 3달 전만 해도 이거 보고 우와 놀랍다. 우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이거 그냥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참 간사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언어 모델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기존에 있었던 언어 모델이 아무래도 이 텍스트 기반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얘가 강해진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AI 모델의 한계인 환각이나 지식이 단절되거나 출처를 제대로 못 찾는다거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줄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해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추론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추론, 행동. 그래서 이거를 react라고 얘기를 합니다. react. 그래서 act, 행동. 그죠? 그 다음에 추론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움직이는 react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이전틱 AI가 이런 식으로 유저와 움직이는데 이 안에서 단순히 LLM 모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도 가져오고 액션도 하고 여기서 막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 형태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변화가 있다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추론과 행동이 결합됐기 때문에 reasoning and ac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추론하고 행동하고 관찰하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돼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예시가 있지만 고객 환불 요청을 하겠다. 그럼 AI한테 환불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 라고 하려면 기본적인 챗봇은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질문하면 답변, 질문하면 답변. 근데 환불을 하려면 환불해줘 그러면 다 환불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망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게 환불할 만한 거야? 라고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한테 능동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환불 정책 확인을 하는 거죠. 실제 이거 환불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 우리에 있는 환불 규정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돼요? 고객 정보를 봐야겠죠. 고객이 실제로 진짜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행동을 한 거야?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과를 분석해서 환불을 결정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답변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react를 해야 되는 거죠. 리즈닝하고 액션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봉관이님 오늘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렇네요. 여러분들 많이 또 이렇게 봐주시니까 제가 강의를 하니까 좋아하시네.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려야 되나? 그죠? 제가 오히려 도구 사용하는 것보다 요즘 역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도구를 잘 쓰시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걸 좋아하는군요. 약간 제가 지금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 아까 메리미커도 그렇고 강의를 좋아하시네. 여기 또 비싼 특강이라니까 무료 공개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계속 가보겠습니다. 몇 개의 컨텐츠가 있어요, 실은.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틱이라고 하는 게 사용자의 요청을 받고 계획을 수립하고 도구를 사용했죠, 도구를.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MCP가 됐든 뭐 A2A가 됐든 호출을 하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관찰하고 다음 단계를 보고 최종 응답을 보는 이런 형태들이 에이전틱 루프가 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긴 좀 기술 얘기니까 좀 딱딱하니까 또 시간도 있고 하니까 호로록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에이전틱 AI가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즘에 뭐 에이전트 AI 하니까 그러면 다 그냥 설치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에이전트 AI를 하려면요. 그 일에 대한 단계별 정의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 단계별로 AI가 제대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필드에서 테스트하는 걸 보면 두 가지가 다 안 돼요. 뭐냐면 실제 우리 일에 대해서 이걸 하려면 단계별로 정확한 형식지 정도의 문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게 있고 2번은 생각보다 AI가 랜덤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동화가 잘 안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공하면 엄청나게 움직여지니까 사람들이 쓰는 거죠. 예를 들면 환불 정책, 고객 정보 이런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거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정보 수집을 한다 그러면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구조화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거에서 최근에 좀 그 기업에서 쓰고 있는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맥킨지인데 맥킨지는 기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거든요. 컨설팅하는 회사다 보니까 뭐 하는 거냐면 이 회사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사람들한테 메일을 받으면 이 메일에 있는 요청사항을 보고 어떤 전문가를 연결해 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이메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메일 보면서 이건 누구한테 연결해 줄까? 그럼 두 번째 뭐 하겠어요? 우리 전문가들 중에 매치할 사람들을 바로 연결해 준다고 될까요? 안 되죠. 그 사람이 바쁘면 안 되잖아요. 덜 바쁜 사람은 누굴까? 세 번째는 금액도 있겠죠.
금액도 매치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니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AI 에이전트가 해주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시간을 90% 줄였고 관리 작업을 30%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오늘의 제일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에이전트라는 게 기업에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 되게 추상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에이전트를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형태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를 어디에 배치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에 AI 에이전트를 넣을 거냐, 영업 부서에 AI 에이전트를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거는 원래는 인사관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HR 부서에서. 그죠?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IT 부서가 좀 있으면 인사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 AI에서 대부인 젠슨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놀랍죠. 그래서 모든 회사의 IT 부서가 미래에는 AI 에이전트의 인사부서가 될 수 있다.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되게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반대로 IT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이 조직에 대한 이해나 행정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다라면 그 사람들은 급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고잖아요. 막 코딩하는 사람들 막 이제 좀 있으면 개발자 없어지는 거 아니냐.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IT 부서들은 다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딩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지 조직 행동론, HR 이런 거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발을 잘하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T자형 인재가 진짜 이 에이전트 AI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인재로 급성장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이 강의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T자형 인재 맨날 T자형 인재 얘기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AI 덕분에 진짜로 T자형 인재가 주목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실무에 적용할 때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에서 이런 강의들도 합니다. 에이전트가 팀원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실제로 좀 써보신 분들은 더 느끼실 텐데 어떤 거를 실제로 좀 느끼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젠스파크로 만약에 마케팅을 한다. 그런데 이게 AI 에이전트지만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이런 걸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바이럴 컨텐츠 기획도 하고 그죠? 실제 시장 조사도 후루룩 하고 제안도 빨리 하고 이런 거를 몇 분 만에 후루룩 하는 팀원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팀원을 하나하나 데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랑 리더십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엄청 능력 있는 꼬꼬마가 들어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꼬꼬마가 일을 엄청 빨리 해요. 그런데 다듬어 줄 건 있어요. 그럼 이런 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챗GPT면 챗GPT 하나인데 이제는 젠스파크도 있고 뭐도 있고 또 이것들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을 하면 팀원 같은 에이전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팀원 같은 에이전트들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 보시면 영국의 스타트업인 11X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에이전트 서비스 앨리스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아웃바운드라는 거예요. 아웃바운드. 우리로 치면 맨날 전화해가지고 막 고객님 이거 사실래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AI가 대신 전화도 하고 화상으로 회의도 하는데 놀라운 건 잠재 고객 개개인에 맞는 톤과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썼었던 여러 가지 패턴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로 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아웃소싱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전화 영업하시는 분들이 맨날 멘트가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내가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계속 톤과 내용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105개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와, 대단하죠. 그럼 이런 녀석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갖고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진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업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똑똑한 직원과 대화하는 수준의 AI 에이전트들도 있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똑똑한 직원처럼 인간화된 수준으로 개인화된 답변을 하고 음성통과 답변 길이도 제공하는 이런 녀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월마트처럼 뭔가 공급업체랑 계속 일일이 구매 대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해주는 거냐면 월마트의 MD와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는 실제 협상을 하는 AI 에이전트예요. 예를 들면 제가 월마트에 납품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납품할 때마다 가격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담당자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채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채팅을 할 때 제가 이거 좀 가격을 좀 그래도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막 내고를 할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내고를 사람이 한 게 아니라 AI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I가 실제로 계약을 분석해서 협상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AI랑 협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 대신에 AI가 우리 팀원으로서 협상을 해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진짜로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변화들을 갖고 오고 있고 학술 연구나 이런 형태들이 있고 지식 노동을 계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갖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제든지 탕 치면 나올 수 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온 탭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개인도 팀도 역량이 확 늘어날 수 있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지능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왜냐? 표준이 똑같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시간에 따로 다루지 않는 MCP라고 하는 이 클로드, 그러니까 엔트로피에서 만든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을 마이크로소프트도 쓰고요. 그 다음에 챗GPT도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AI 언어 모델들이 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클로드에서 썼던 거를 챗GPT에서 쓸 수도 있고 그거를 그죠?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거를 갖고 마이크로소프트로 갖고 올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인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건 구글에서 만든 표준인데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AI 서비스들이 다 통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럼 이런 것들이 더 똑똑하게 에이전트처럼 되는 형태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나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패브릭스라고 해서 삼성 SDS에서 만드는 건데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사고 접수를 할 때 지금 사고가 나면 이제 자동차 보험사에도 우리가 전화를 해야 되고 정비업체에도 전화를 해야 되고 의료기관에도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한테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라고 그냥 얘기만 하면 이 에이전트가 사고 현장으로 출동 기사님도 배정을 시켜주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최적에 있는 정비업체도 자동으로 연결해주고 거기에 있는 병원에도 자동으로 연결을 해서 체크를 해주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준다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갖고 사고 파악이나 보험금 심사에서도 2주 걸리던 걸 3일 안에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전트들이 있는데 각종 에이전트들이 따로 있는 거죠. 사고 파악을 하는 에이전트, 의료 에이전트, 사고조사 에이전트, 수리 에이전트, 사고보상 에이전트가 쫙쫙쫙쫙 AI가 돌아가지고 그 안에서 팀처럼 움직이는 형태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직 지금 런칭이 된 건 아니고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를 갖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다 끝나고 나서 사고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사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그냥 또 끝났구나 이러고 며칠 있으면 뭐 보험료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보험을 추천한다거나 동일한 보장을 받는 보험인데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툭 하고 찔러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멀티 에이전트들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프론티어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정말로 AI가 조직 경영 전략을 새롭게 바꾸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변화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움직여야 될까요? 기업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개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T자형 인재이죠. 세로줄에는 전문성, 가로줄에는 융합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일을 하나의 일을 깊게 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AI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를 도와주니까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팀에서도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 일에 대한 보고서에서 나오는 그림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있는 우리로 치면 어떤 태스크다, 그러니까는 어떤 직무별, 그러니까 마케팅, 재무, 회계, 그래서 정말 평생 재무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스타트업들이 이른바 프로덕트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PM의 역할 같은 그림의 형태로 운영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에이전틱 AI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일종의 하이브리드 인재형들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AI에게 없는 창의성과 감정이나 신뢰가 중요해질 것이라서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AI를 잘 도구로서 활용하면서 결국 인간으로서 같이 영역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이제 제가 지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이걸 잘 가져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거지만 회복 탄력성을 잘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냐? AI 시대에는 누구나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엄청나게 빨리 변해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내가 만약에 콜센터 직원이에요. 콜센터 직원인데 갑자기 저런 AI가 등장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 다 충격을 받습니다. 저도 그 노트북 LM 라디오 해주는 서비스 처음 나왔을 때 충격받았죠. 이렇게 되면 나 라디오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저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잡니다. 자고 일어나요. 자고 일어나면 좀 생각이 맑아져요. 그 다음에 다시 봅니다. 다시 보면 얘가 잘하긴 하는데 이런 건 좀 못하네 라면서 혼자서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희망 회로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충격을 미리 선제적으로 경험하시고 학습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살펴보면 가능성, 한계점, 장점, 단점, 긍정, 부정적인 면을 곱씹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면서 나에게 적용할 부분을 찾아보시고요. 직접 업무에 적용하고 테스트해보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과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이 얘기 제가 요즘 엄청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AI 쓰다 보면 야, 이거 나만 하는 테크닉인데 이거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 싫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누고 공유를 하잖아요. 나누고 공유를 하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서 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방법들을 연속적으로 진행해서 나만의 언어로 새로운 현상을 정리하고 소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장표들이 엄청 많은데 또 여러분들에게 보물 같은 장표들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많이 보셨죠? 질문의 힘이 중요하다. 답변 인공지능이 해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프 베조스한테, 저에게 향후 10년간 무엇이 바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지만 10년 안에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질문은 잘하지 않습니다. 사실 후자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사업 전략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AI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AI의 변화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죠. 그럼 그럴 때 보면 나 이거 못하겠는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반드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AI가 이렇게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내가 가치를 두고 움직인다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 변하지 않는 가치에 내가 뿌리를 두고 다리를 두고 그 안에서 변화하는 것들에서 힌트를 발견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AI 시대에도 할 것들이 많고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평상시에 강의하는 내용들의 한 50% 정도 공개를 했습니다. 아이고 끝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유 거의 아무도 안 빠지시고 많이 잘 들어주셨네요. 원래는 한 2-3시간 강의도 하는데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너무 많이 들으시면 또 힘드시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종종 또 일이 있으면 강의 드리겠습니다. 오 끝까지 또 들어주신 분들이 있네요. 우리 어비월드님 짝짝짝 300만 원 벌었다. 그죠? 우리 어비님 300만 원 버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3,000만 원짜리 강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강의였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린 이유도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가 한 주 쉬었잖아요. 근데 한 주 쉬고 나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거의 한 5개월 정도 이 AI DR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더 좋은 컨텐츠를 드릴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생각을 했던 게 이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요 내용들을 좀 더 잘 정제해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방금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그죠? 인식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도구 사용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도구 사용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챗GPT를 그냥 딸깍 치면 딸깍 나왔는데 요즘 도구들은 클릭을 하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누르고 나서 어떨 때는 5분, 10분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데 생방으로 하려니까 이런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MCP 같은 거 하려면 세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한계가 있어서 라이브로 월요일 날 하는 거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죠? 비정기적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 날은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찾아뵙지는 않을 건데 그렇다고 아예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비정기적으로 하면서 중간에 오히려 도구 사용하는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챗GPT를 초기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이 챗GPT에 좀 숨겨져 있는 기능들. 제가 이번에 지식인사이드에서 실은 한 번 더 했는데 그게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전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저희 채널에서 좀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을 위한 AI 도구 사용법 이런 테마별로 좀 이제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저희 채널에 댓글란도 있고 그 다음에 게시판 기능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컨텐츠를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보신 것처럼 이런 라이브뿐만 아니라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계속 찾아뵙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죠? 네. 라이브 대신에 더 알찬 컨텐츠를 볼 수 있군요. 가끔 라이브도 켜주세요. 네, 람구님 말씀 주신 대로 종종 또 라이브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좀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AI 시대에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움직임들을 잘 가져가야 실제 잘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한 3년 전쯤에 AI 일자리 침공에 대해서 KBS에서 라이브 뉴스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논의 수준이었는데 정말로 3년 지났더니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정도로 AI가 우리에게 되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두려워만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무시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프레임을 보면서 변화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분명히 기회도 있으니까 그 기회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식희님 라이브 원합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라이브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월요일 라이브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 AI디아는 조금 더 잘 정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고 게시물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거니까
혹시나 언제 찾아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말고 또 그거 하나 있죠. 네, 알람 설정 있습니다. 알람 설정.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던데 알람 설정을 눌러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콘텐츠를 올리든 글을 올리든 라이브 하면 뿅 하고 뜨니까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오늘의 라이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지요. 그럼 이것으로 AI디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AI디아.